어제 오전에 문제를 좀 풀었었죠? 이거 풀 수 있어? 뭐라고 하는 거지? 야. 뭐라카노. 저 불발 한번 보러 가자. 뭐라카노. 요 문항 풀차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지가 있는 사람들은 시험지를 보고 없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캡처를 하든지 영빈이 캡처 하든지 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문제에서 7개 잠깐만. 문항을 아직 편집은 못했는데 문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1학년 거는 제출을 했고, 여기 중간고사 문제에서 7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중간고사 문제로 지금 풀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건이 왔어요. 그리고 뭐 내일도 또 들었죠, 여러분? 아니구나, 내일은 7반이 들었구나. 시간은 좀 늦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만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기서 식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4개 써야 되죠? 이상기체 상태 반전식.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외부로 일을 한다. 일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 반전식. 중학교 때 보일샤르르의 법칙이라고 배웠던 건데, 미안해요. 시끄러워. 아이고, 쿨 메신저가 갖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4개치는 여러분 일단 보도록 하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A와 B 과정, A에서 B로 가고 있어요. 기체는 외부로 이동했다. 기억에서 부피가 팽창했습니다.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W는 인테그럴 PdV에서, 그러니까 인테그럴 기호가 있지만 여러분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 적분이란 거는 미세하게 나눈 다음에 더한다라는 뜻으로 그냥 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미분이 순간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어떤 두 지점 사이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건데 그거를 극한값으로,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매우 작아서 결국 미분은 나누기고 적분은 곱하기다라고 이렇게 매우 볼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분은 나누기, 적분은 곱하기. 부피 팽창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니은에서 B와 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B, C 과정에서는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T2로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에서 온도만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습니다. 내부 에너지 일정하다. 지금 A와 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와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보다 크다. 일은 아까 이 식을 썼던 이유가 이 면적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A와 B 과정에서는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적. 그런데 B와 C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모양입니다. 차이가 있죠? AB 과정에서는 요만한 모양이고 B에서 C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얘가 더 커요. 지금 모양이 그림이 좋진 않지만 따라서 BC 과정을 받은 일보다 크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려고요. 네, 택진이 안녕하세요. 14번 문항.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요런 정도는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A가 B까지 가는 동안 이제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각자 읽어봅니다. 직접 읽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문제를 읽어봤나요? 그러니까 이제 A가 V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B는 정지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런 문항은 평균 속도를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 문항에서도 다른 방법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평균 속도를 쓰겠습니다. A는 일정한 속도 V니까 A의 평균 속도는 V예요. 근데 B는 처음에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모르니까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속도와 B의 속도는 평균 속도는 얘의 평균 속도는 2V야 돼요. 왜 2V인가? A가 L만큼 갈 때 B는 2L만큼 갔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2V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속도는 4V가 됩니다. 갑자기 왜 4V인가? 평균 속도는 원래 총 시간분의 총 거리입니다. 그런데 반은 평균 속도를 뜻해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 처음 플러스 V 나중으로 해도 됩니다. 따라서 B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0, 그리고 나중 속도는 2V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4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푸는 겁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배의 가속도, 거리는 2R만큼 가고 있네요. 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 속도는 4V였죠?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L분의 4V 제곱 이렇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꾸 해서 익숙해지면 쉬운 문항이에요. 자체로. 참고로 이 문항 정답률 되게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정답률이 낮다고 해서 뭐 기말고사에 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간단하고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문항이기도 하고요. 11톤에 3kg, 1kg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F는 MA식에서 12N이 주어졌고 물체의 질량은 4kg입니다. 그럼 가속도는 A는 3m/s 제곱.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아. 그렇죠.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이 알짜임의 크기는 얘의 가속도가 3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곱하면 됩니다. 얘는 9N, 얘는 3N이 됩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9N,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3N. 두 개 합해서 12N. 왜 9가 나왔냐? MA식을 또 곱한 거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따라서 알짜임의 크기는 맞습니다. 3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A가 지금 B한테 3N을 준 거죠. B가 3N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B도 A에 3N을 줄 거기 때문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 또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N.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문항이 아닌데 기본 중에 기본 문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2학년 이과반 학생들 중에 공동교육과정 신청한 학생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거는 뭐 본인 판단하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수학이랑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없겠죠, 설마. 근데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수학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한번 하시고 과학을 혹시 선택하는 학생이 있다,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럼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이라면 뭐 심리학, 교육학, 뭐 철학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긍정적이에요. 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뜻은 이제 본인이 공부를 내신 관리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입니다. 근데 나는 내신 포기하고 이걸로 대학 가겠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약 내신 공부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은 개설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 개설을 해야 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1을 배워야지만 2를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과학을 하겠다라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 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까지 더운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2학기 때 실험 동아리라든가 실험 활동을 만들어 줄게요. 1학년 실험하면서 거기 찾아와서 실험 활동하면은 해당 교과 선생님한테 교과 특기사항으로 기록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공동교육 과정을 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아니라 이제 과학은 하지 마세요. 수학은 수학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하시고 국어, 영어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체능이나 심리학, 철학 이런 거는 자기가 열심히 살 자신이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공동교육과정 하는 거 보면 잘 판단해서 일단 신청하면 못 바꾸니까. 다음, 요거 앞에서 문제 풀었던 거네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이제 8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이 0.8C로 떠납니다. 여기 안에도 이제 탄 놈이 있는 거예요. 편의상 얘를 A,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지구로부터 떨어진 별이 8광년 떨어져 있어요. 얘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A, B가 볼 때 생각하겠습니다. B의 관점에서. B는 A가 8광년 떨어진 곳을 0.8C로 갑니다. 따라서 빛의 80%로 비수로 간다면 8년인데 비수의 속도의 80%로 가니까 얘는 10년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0년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계로 10년이에요. 그렇지만 B는 A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느려 갈까? 감마만큼 느려 가죠? 여기서 감마는 3분의 5라고 주어져 있네요. 0.8일 때. 따라서 나한테는 10년이지만 B한테는 시간이 팽창합니다. 3분의 5만큼 팽창하기 때문에 T0가 되고 이때 T0는 6년이네요. 6년입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은 10년, 내 시계로는 10년이 걸리지만 쟤는 시간이 내려가니까 A는 자신의 시계로 6년 지났다라고 생각하겠지라는 거예요. 같은 기간의 시간은 쟤는 시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6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10년만큼으로 팽창을 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A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저 별까지 측정하죠. 얘는 똑같이 6년인데 8광년 0.8C니까 얘는 4.8 광년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이 4.8광년이 맞냐?
맞습니다. 이 길이 수축으로 생각해 보면 길이 수축은 감마분의 L0예요. 근데 L은 팔광년이고 팔광년은 감마 3분의 5의 L0예요. 따라서 L0는 4.8광년이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 풀이 자체는 간단해요. 뭐 6년이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고유 시간과 아이고 지워졌네. 이 고유 시간과 이 고유 거리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틀렸어요. 이 식이 틀렸죠. 혹시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바람직합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이 식은 맞고요. 근데 여기 4.8광년은 수축한 거리가 4.8광년이죠. 광년이고 얘는 감마 3분의 5 그리고 원래 길이 8광년입니다. 얘가 L0예요. 그러면 식을 보면 맞죠? 맞습니다. 이 식이 맞아요.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 L0와 L0와 T0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T0는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두 사건이 모두 다 자신 앞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는 우주비행사입니다. 우주비행사한테는 첫 번째 사건이 지구에서 자신 앞으로 멀어지는 거고 지구가 두 번째 사건은 별이 자신 앞으로 도착한 겁니다. 두 사건이 모두 다 자신 앞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B가 측정하는 시간이 T0가 되겠고 고유 거리는 시간에 무관하게 거리가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B가 볼 때 저 별까지 거리 8광년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유 거리 8광년이 되겠습니다. A는 수축한 거리를 보는 거고요. B는 고유 거리를 봅니다. A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고요. 고유 시간이 되겠고 B는 팽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요 문항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서 몇 번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 모의사 봐서 알겠지만 물리 안 어렵죠. 점수는 별로 안 나와도 물리 자체는 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시험 보고 이렇게 기말고사 공부하고 그 여름방학 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집으로 조금만 문제 공부를 하면 이런 9월 달에 모평, 11월 모평 때 그냥 편하게 저기 45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3학년 3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부도 하고요. 우리 요 문항을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뭐 너무 조금 푸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문항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읽어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고요. 얘는 2미터 퍼 있습니다. A의 질량은 2kg입니다. 여기다 2kg.
얘는 질량 모르니까 그냥 라지 M으로 놔보겠습니다. 요 상태를, 이 그래프를 보고선 저 문항을 알았다면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충돌 전 운동량 2호 12죠. 플러스 0. 충돌 후 운동량 마이너스 6입니다. 플러스 2m이 되는 거죠.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10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m이 되고 2m은 16, m은 8kg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원래 풀었던 문항은 2kg이 아니었죠? 이렇게 질량을 좀 바꿔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남네요. 한 문항만 더 풀까요? 한 문항만 더 풀게요. 원래 나 그 말 번복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해요? 알았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17번까지 한 거 체크 좀 해줘. 그 이창희의 바로 반응을 보고선 이제 그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희 빠른 반응. 17번까지 했으니까 체크 좀 해주고 우리 다음 수업은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학교 등교하면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학교 등교하면 다시 안내를 할 거지만 이제 서자평 문제 뭔지 지금 간단히 불러볼게요. 1번은 이런 거예요. 광섬유 중앙 부분에 있으면 빛이 주로 진행하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알고 있죠? 코어랑 클래딩 중에 하나인데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입사할 때 굴절하지 않고 모두 반사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죠? 전반사라고 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질이 자성을 나타내는 이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 지금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등교하면 다시 할 겁니다. 근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요. 궤도 운동, 원자 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은 고체의 경우 특정 에너지 준위가 아닌 에너지 띠 형태를 갖는 이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원래는 수소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궤도만 도는데 왜 고체는 에너지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형태로 만들어져요. 밴드 형태로 띠로. 왜 그런가? 이거는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을 건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입자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이웃 원자의 궤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원자 사이의 간격이 가까워 이웃 원자의 궤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때 다시 불러줄 거예요. 다음 예고했던 수소원자는 궤도 전자를 하나만 가질 뿐인데 왜 여러 개의 선 스펙트럼을 갖는가? 알고 있죠? 에너지 준위가 다른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서로 다른 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객관식 문제 형태로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겠습니다. 6번은 물질의 자성 세 가지 쓰는 건데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진우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강자성과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고 강자성은 자성을 유지하지만 상자성과 반자성은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6문항입니다. 서자평 6문항은 오프라인 때 한번 다시 불러줄게요. 그렇게 할 거고 객관식은 우리 중간고사 지금 우리 문제 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다 풀면 마지막 단원 간단하게 하던지 아니면 문제를 더 풀겠습니다. 온라인 때는 방법이 문제 풀이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결 체크하고 마칠게요. 오늘 27명. 한 명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단장님, 지연이었네요? 네, 한 명 누굴까? 28명 돼야 되잖아, 니네. 저희 그러니까 원래 30명인데 아, 조립해서 29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29명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아이고, 두 놈이 없네. 8번 없어요. 진서요. 김진서. 진서가 없어요? 네. 어, 일단 진서 없고. 진서 있다가 나갔어요? 잠깐 얼른 볼게요. 13분에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7번, 있네요. 어, 6번도 없는 거네요, 6번? 육 번이 누구지? 종신이, 네. 종신이도 없는 거죠, 지금. 도움반이에요? 네. 그래요? 아유, 빨리 한 명 더 찾아야 되는데요. 11번. 11번. 10번 다음. 현용이 다음. 신지훈 앞에. 서재원. 재원이? 네. 그러면 재원이랑 종신이가 늦었네요.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 종례 참여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마칩니다.